핫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NCS 관련 문제 10조 해법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이와 같은 10조 해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익히고 다져야 합니다. 이 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죠. 며칠 전입니다. 어떤 학생이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의사소통 부문 문제풀이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스터디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게 됐나 하고 물었다는 거죠. 2018년도에도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언어 영역 조금 들었다. 스터디 가서 모의고사 풀었는데 속도랑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그 방식을 보면 거의 암기에 의존해 있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NCS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20년간 익힌 지식을 현실과 연결해서 보는 거죠. 자, 지문 있고 선택지 있으면 발문에서 묻는 것을 지문과 선택지 서로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해의 뜻입니다. 이해는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20년간 알게 모르게 이 사고 6단계에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 이론 익힌 것은 지식이죠. 이것은 암기를 뜻합니다. 학교에서 익힌 지식, 이 암기 이론을 현실과 연결했을 때, 아,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이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연결해서 봤기 때문에 응용한다는 얘기죠. 응용을 했으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잘했나 못했나 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지식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머리에 담고 있기만 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연결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겠니 하는 게 바로 이해죠. 그래서 NCS는 암기한 지식을 현실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암기형 문제 그리고 이해형 문제를 보여주면서 비교하고 있죠. 자, 실학자 적약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은 암기하지 않으면 답을 모르는 거죠. 자, 이해형 문제를 보세요. 네 가지 신체 기관 가운데 어느 것을 울려야 하나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울림의 대상은 이 네 개 가운데 무엇일까? 자, 이 문제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도 올렸더니 눈을 선택한 학생이 무려 70%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눈이 울림의 대상이냐 아니면 귀가 울림의 대상이냐. 귀를 선택한 학생은 15%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바로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달팽이관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것은 진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울림의 대상은 귀죠.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인데 이 지식을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분명히 무엇과 무엇의 연결 관계를 찾으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은 그 당시 44살 직장인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울리다, 귀 이것을 연결해서 답을 찾은 거죠. 이처럼 하면 됩니다. 암기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보고서 서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달팽이관을 찾아서 암기하려고 그러죠. 달팽이관은 여러분들이 이미 20년간 익힌 그 지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NCS는 근본적으로 리트러시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리트러시는 읽다, 쓰다 이 뜻인데 읽다, 독해가 아니라 글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바로 리트러시입니다. 최근에 정부마저도 이제 리트러시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리트러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뭐고 너가 해야 할 행동 방향이 뭐니 이것을 묻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며칠 전입니다. 현직자죠. 이 친구가 자기 고충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 공지를 보면 빨리 파악이 안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관련 책을 나에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없다. 대신에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나중에 절로 터득하게 된다. 특히 회사 업무 관련 이와 같은 문서는 실용문이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읽으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해줬죠. 자, 리트러시는 독해력이 아니라 문해력이라 그럽니다. 글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헤아려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죠. 실제 이 기사 내용은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이 선택지 1번 내용이죠. 회사 홈페이지에 다 게재되어 있음에도 자꾸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답답한 거죠. 우리 한국인들의 문해력은 OECD에서 최하급이랍니다. 문맹률 제로인데 문해력도 제로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답은 5번이죠. 사내 복지와 도서관의 책, 대출률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관계가 없죠. 그래서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 없다 이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울림의 대상은 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실용문입니다. 여하튼 복잡한 내용을 주고 있는데 선택지 진수를 비교하면 어떤 특징 또는 차이점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4번 보세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데 그 처벌의 주체는 공단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법에 따른 처벌은 누가 하죠?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 한다 그러죠. 이거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내가 이해의 뜻은 두 개 이상의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무슨 뜻일까? 논리는 관계 있기입니다. A와 B의 관계를 이어서는 제대로 이어졌나 아니면 어긋나 있나 이와 같은 관계를 보는 것을 논리라 그럽니다. 이해와 논리는 서로 비슷하죠.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약의 포장지에 대한 내용이다. 복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일까? 자, 이와 같은 지문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지 보면 자, 5개인데 1번 보세요. 이 약을 만든 성분과 함량, 약의 성분 및 함량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성분 및 함량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약학을 공부한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내용인데 약을 사 먹는 일반인이 과연 이와 같은 성분 그리고 그 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바로 답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어려운 지문 내용을 다 읽으려고 하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틀만 제대로 다지면 이 같은 문제 정말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파이팅하십시오.